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선생님 직접 얼굴이 나와서 촬영하는 것은 곧 조만간에 다음번 온라인 수업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스템이 좋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원가의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원가의 분류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뭔가 감이 안 올 거예요. 감이 안 오더라도 일단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공장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 공장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다시 거슬려서 복습을 하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잠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박종규가 성격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다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듯이 원가라는 것은 물건 하나,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이래도 됩니다. 아무튼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인데 그 돈을 원가라고 부르고 그 원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발생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지금 발생 형태,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요 두 개를 합해보면 재료비인데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나눌 수 있고, 농업인데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조 경비도 직간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 공장에서 직접 재료비는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밀가루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직접 농업비는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 급여, 임금 이런 거겠죠. 간접 농업비는 거기에서 총 감독자의 급여가 되겠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직간접이 뭐냐로 단순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직접 제조 경비는 잘 없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외주 가공비 정도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데 이 외주 가공비도 나중에 등교했을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우리가 다음 달 정도에 배울 텐데, 개별원가 계산을 배울 때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네 가지를 더해서 개별원가 계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 형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해 보고, 그래서 개별원가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2학기 때쯤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공식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가공비라는 것은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한 거예요. 결국은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이나 더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말 붙이기 나름이죠. 값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해요? 라고 하면 나중에 그 제품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행태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 모양이 있냐라는 건데, 원가 행태를 따라서 원가를 분류해 보면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고 고정비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변동비라는 것은 조업도, 즉 생산량, 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변동비라고 부르고, 생산량과 무관하게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 그걸 고정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 번째 그래프예요. 단위당 고정비, 단위당 변동비. 이 단위당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개당이라는 거죠. 한 개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한 개당 고정비는 하락하는 추세예요. 하락하는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에서의 고정비는 많이 만들수록 낮아지니까 공장에서는 많이 만들려고 24시간을 3교대로 돌리는 거예요. 3교대. 그래서 제조직에서 3교대, 2교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라라고 선비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겁니다. 비슷하게 준변동비, 준고정비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복습하셨고, 자, 이번에는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좋고, 오늘은 원가의 분류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어제 배운 것보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보다 조금 덜 중요할 수 있지만, 물론 시험에는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원가를 구성.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해요. 원가를 구성해 볼게요. 1. 원가의 구성. 이게 뭐냐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왔잖아요. 그치?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무비, 재정비. 그 두 개를 짬뽕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는 게 있었어. 그죠? 직접 재료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말고 직접 노무비라는 게 있어요. 직접 노무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제조경비 하나 더 있었잖아. 그지? 직접 제조경비 이렇게 있었죠. 앞에서 가보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직접 있었잖아요.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 세 개의 공통점, 이렇게. 요 세 개의 공통점. 요 세 개를 공통적으로 하나 묶어보면 직접이란 말이 들어갔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접 들어가는 원가,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그죠?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직접 원가로 부를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 기초, 아주 원가의 기초라고 그래서 기초 원가라고도 부른대요. 아니면 너무 기본적인 원가라고 그래서 기본 원가라고도 부른대요. 그냥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원가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자꾸 이런 말로 이렇게 기초 원가다 이렇게 나오면 보기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도 같은 말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직접비는 아무튼 이렇게 싹 모았어. 직접 원가로. 그러면 간접비가 빠졌네요. 그죠? 간접비. 근데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접을 싹 더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죠? 제조 간접비라고 불렀죠. 제조 간접비. 그죠? 제조 간접비라고 불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지금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직접 재료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재정비, 그래서 직접 경비라고 쳤고, 직접 원가, 요것만, 제조 간접비만 더하면 전체 원가가 되네요. 그죠? 전체 원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제조 간접비만 더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 싹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다 더하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가 돼요. 그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느껴져야 돼요. 그럼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만들다 그거를 두 글자로 제조한다 이렇게 부른다고.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르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세 개 잘 보세요. 요렇게 세 개 직접 원가는 지금 요 세 개야. 하나 둘 셋 그잖아요. 그걸 다 직접 원가로 하나로 통칭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제조 간접비는 간접을 싹 다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만 더해도 제조 원가라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까지는 이 공장에서 한 거예요. 공장에서. 요까지는 공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공장도 있지만 회사는 사무실도 있잖아. 그죠? 사무실. 그 사무실에서 들어간 돈을 우리는 1학년 때 배웠던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불러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여기까지는 물건을 만들었어. 우리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가게라고 해보면 화장품 공장이면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기만 했지 파는 것은 누가 팔아? 그치? 영업사원이 팔거나 아니면 대리점에서 팔잖아요. 그죠? 그 대리점을 옮겨서 거기서 영업사원이 또 팔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 모든 돈들을 판관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인데 판관비라고 줄일게요. 판관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요걸 또 다시 이렇게 합쳐보면 뭐라고 부르냐? 아, 손이 똥손인가 봐요. 똥손 박정균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공장, 그죠? 공장은 노란색으로 할까? 아무튼 여기 공장, 여기는 뭐 사무실 그렇게 되는 거야. 공장과 사무실과 회사 전체네요. 전체, 그죠? 그래서 제품을 팔 때 공장 전체, 회사 전체에서 팔 때 드는 원가,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때 들어가는 원가, 그래서 판매 원가라고 부른대요. 용어가 이해돼야 돼요. 이 용어가 시험에 나와. 용어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제조 원가까지는 공장. 판관비를 더하니까 공장이랑 사무실이랑 다 합한 판매 원가가 되는 거예요. 판매 원가.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익을 붙이는 거야. 이익.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도. 먹고 살고. 요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아는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판매 가격. 그죠? 판매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판매 가격을 가지고 제품을 사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외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판매 가격이 구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판매 가격이 구성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셈이, 여기 지금 명암 준 거, 이건 형광펜으로 그은 거는 입줄 안 그어도 돼요. 노트만 잘 정리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를 구성해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앞에서 했던 요거 발생 형태랑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해 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짜맞추기 해본 거예요. 짜맞추기.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시험이 나오고, 그래프로도 시험이 나오고, 이 형태로도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제 원가회계에서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다 라고 해볼게요. 초코파이. 그러면 봐보세요. 일단 그 그림을 알아야 돼. 자, 초코파이 회사는 일단 초콜릿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초코파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초콜릿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뭐 마시멜로도 있고 하지만 그냥 일단 초콜릿만 들어간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일단 초콜릿은 사와야 돼. 뭐 외국에서 사오든, 그죠? 사와야 돼. 그럼 초콜릿을 매입해 온다 그래. 매입. 사오는 거죠? 매입. 여기가 재료 창고야. 재료 창고. 창고 안에 넣어놔야 되잖아. 매입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넣어놓은 거야. 지금 창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잘 봐야 돼. 근데 그것 중에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온 초콜릿으로 일부는 사용을 합니다. 어디로 가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꺼내 쓰는 거야. 이렇게 공장에. 초코파이 만들어야지. 이제 우가 차카 만드는 거지. 이렇게 공장에서. 여기는 공장이에요. 초코파이 만드는 공장. 그 공장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제 컨베이너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컨베이너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초코파이가 이렇게 완성이 돼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는 초코파이는 완성이 되고, 한 달 한다고 쳐보면 일부는 완성이 되고 아직 미완성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달에 만들어야 되는 거. 이번 달에 완성이 되는 게 있을 거고, 다음 달에 완성이 되려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야. 만들어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또 창고로 옮겨야 돼.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공장에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창고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고로 옮겨 놓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는 제품. 다 완성이 되면 제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제품 창고라고 부를게. 이제 제품 창고에 옮겨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품이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야. 초코파이라는 제품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코파이를 파는 거지. 하나씩. 자, 하나씩 팔면
다 팔면 좋지.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창고에 남아있어야 되겠잖아. 오케이. 그럼 다 팔렸어. 그럼 매출로 됐네, 매출. 그치. 매출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꺼내 파니까. 그치. 이때 들어가는 원가. 이때 들어가는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안 팔렸으면. 안 팔렸으면 창고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기말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말.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지. 우리는 팔고 싶어. 근데 못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그러니까 기말로 남아있는 거지. 그럼 언제 어떻게 돼요 이거? 내년에 팔든가 다음 달에 팔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공장의 흐름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원가에서는 이거 알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계산. 계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팔리면 우리가 선생님이 애초에 처음에 우리 강의했을 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손익계산서. 그죠?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IS라고 부르는데, 여기 제일 위에가 뭐죠? 그렇죠. 매출액. 우리 회사에서 얼마 팔았니? 라는 매출액. 뭐 순매출액. 맞습니다. 순매출액. 얼마 팔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데 이 중에 그러면 얼마, 그 만드는데 얼마 들었니? 그게 매출 원가야. 그게 1로 보는 거지. 오케이. 매출 원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 구해지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렇게 쭉쭉쭉 단기 순이익까지 넘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회계 올릴 때는 요 부분, 요 매출원가 부분이 우리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뭐 이렇게 해서 구했을 거야. 그죠? 그죠? 실지 재고 조사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2학년 원가회계에서는 이 매출원가를 요렇게 지금 공장의 흐름상 요렇게 매출원가를 구해요.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원가회계 초반에 요것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회계 원래야. 요것만 달라지는 거야. 매출원가.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이 요로 가는 거지. 팔리면 매출원가 부분이. 그래서 제품 중에 완성된 제품 중에 얼마가 팔렸냐. 그 돈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성된 게 이게 500원이다. 이게 500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500원. 제품이 예를 들어서 총 만든 게 뭐 1000원이다. 1000원어치다. 그러면 이 중에 800원어치는 팔았다. 200원어치가 창고에 남아있다. 라는 거고, 팔렸으니까 이 800원이 여기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800원 팔렸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익을 붙여서 팔면 그게 매출액, 판매 가격이 되는 거라고. 요 매출액이, 요 판매 가격, 요것이 요 매출액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200원 그렇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400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라는 것은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인데 그게 팔리면 매출했다고 해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즉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간 돈, 그게 팔리면 매출했다고 해서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책에 나온 건 이런 거죠, 뭐. 이 중에, 여기 이제, 초콜릿 사왔잖아? 초콜릿 사왔으면 창고에 아직 넣어놨잖아요. 그지? 창고에 아직 넣어놨으니까, 파란색으로 할까?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요 매입을 이때, 창고에 넣어놓고, 창고에 지금 저기 초콜릿 쌓여있잖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소멸되지 않았어. 미소멸 원가라고 불러. 미소멸. 이해가 된다? 왜? 없어지지 않았어요. 창고에 그대로 초콜릿이 남아있잖아. 없어지면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용이 되면. 그렇지, 소멸됐잖아. 그래서 얘를 소멸원가 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오케이. 계속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공장에서도 그렇잖아. 여기 제품이 있으면, 제품이 창고에 지금 만들어서 있지. 그치? 초콜릿이 처음에 들어와서 미소멸됐다가 사용됐으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제품으로 재탄생한 거지.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까 창고에 있고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어요.
미소멸 원가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 여기 매출원가는 팔려서 사라진 거잖아. 그치? 그때는 이건 또 소멸원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그냥 소멸, 미소멸도 이렇게 없어지면 소멸, 안 없어지고 창고에 있으면 미소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용어 정리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용어 정리. 이렇게 공장에서 재료를 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유가차카, 우가차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면 제품이 되는 거고, 이 미완성되면 지금 공장에서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지고 있는 상태의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공품. 엄청 중요합니다. 제공품. 다시. 아직 공장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재료야, 재료. 근데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어. 그거를 제공품이라고 부르고, 이게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웃긴 게, 재료, 원재료라는 이름이 창고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제공품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또 완성이 돼버리면 뭐가 돼? 제품. 오케이. 제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제품이 팔리면 뭐가 된다고? 오케이. 매출했으니까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 흐름. 요 흐름이 원가액의 거의 전부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자,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이거는 형광펜까지. 나 무자비하게 쓰겠습니다. 형광펜까지. 엄청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쭉 본 거야. 손익계산서까지 이어져서. 우리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로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요 흐름 엄청 중요합니다. 용어까지. 자, 이 공장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거 좀 삐뚤빼뚤한데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자대고 그으면 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용어 정리 몇 가지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의사결정 있죠. 의사결정이라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따른 원가의 분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그 결정을 했잖아요, 먼저. 그지?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어디 기업에 들어갈 건지 그런 결정도 하게 되고, 대학 갈 건지 취업할 건지 결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현빈을 살 건지 박현빈을 살 건지 그런 결정도 할 거고 그잖아요. 아무튼 수많은 결정을 할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 초코파이를 만들까? 빅파이를 만들까? OS를 만들까? 몽쉘을 만들까? 이런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정보를 관련원가라고 부르면 되겠네. 내가 뭘 판단하는데 좀 그거는 관련이지. 그러면 관련 원가. 근데 필요 없는 정보가 있어. 시잘데기 없는 정보가 있다는 거야. 그건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면 되겠잖아. 그지? 내가 남자친구 사귀는데 키는 중요해. 키를 꼭 봐야겠어. 그거는 관련 원가 되겠지. 그지?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예를 들면, 근데 나는 남자친구 사귀는데 뭐 건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건강 정도는 비관련 원가라고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건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관련 원가, 이거는 비관련 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말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말뜻.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회피 원가, 피하지 못하면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회피 불능 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회피 불능 원가. 그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것들 뭐 하다 보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회피 원가. 내가 뭐를 얻으려면 뭐를 어쩔 수 없이 이뤄야 돼. 그런 것은 회피 불능이잖아. 그런 것은 회피 불능 아니면 회피 가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회피 가능 원가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회피 불능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해피 아니에요. 박정균은 해피지만 이거는 회피.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디귿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디귿이. 기억 니은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자, 매몰 원가라는 게 있어요. 매몰 원가라는 게 있고, 기회 원가라는 게 있어요.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 시간이나. 기회 원가부터 합시다. 기회 원가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의사결정해서 어떤 걸 선택해요.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해야 돼. 그런 게 항상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특성고등학교 우리 광주여성을 왔으면 인문계를 포기했잖아. 그게 기회연구한 거예요. 포기한 게 기회연구예요. 포기한 게. 근데 여러 개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공부할까? 시험 기간인데 공부할까? 영화 보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셋 중에 선택했어. 뭐를? 당연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영화 보러 갈까? 뭐 다른 것들이 이제 포기한 것들 있잖아. 그 포기한 것들이 기회연구가 되는 거야.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그것을 기회연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회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지 당연히. 당연히 미치죠. 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포기한 거, 내가 이 선택 때문에 다른 선택을 포기했어. 그러면 그 선택이 더 커버리면 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렇게 된 것처럼 기회비용은 항상 우리 의사결정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건 한번 적어보면 기회비용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의사결정 대안 중에, 그치? 의사결정 대안 중요한 거니까 적을게요. 의사결정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는 대안 중에, 그죠? 이 중에 포기하는 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박서준을 사귈까, 현빈을 사귈까, 아니면 송중기를 사귈까? 대안을 선택해야 돼. 어떤 거 사귈까요? 한 명 선택하면 두 명 포기해야 되잖아. 선생님, 저는 세 명 다 사귈 건데요. 그러면 세 글자로 쓰레기 되는 거죠. 쓰레기. 그래서 한 명만 사귀면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한 명밖에 안 사귀어야 돼. 한 명, 예를 들어서 송중기를 사귀었어. 두 명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 포기한 두 명도 너무 아까워. 그 중에 누가 제일 아까워? 그 아까운 사람. 그 사람이 기회원가가 되는 거예요. 기회원가. 이해되니?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메모론건데요. 이 메모론건은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메모론가라는 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너의 의사결정을 고려하지 말아라.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사용한 거, 그죠? 과거 과거에 의사결정했어. 그 결과로 이미 발생한 돈이야. 이미 발생된 원가야.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까워서 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지금 가게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가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면 가게가 완성이 돼.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투자했죠. 3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가게가 완성이 돼. 그럼 난 장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뭐 해가지고 다 지어도 쫄딱 망한대. 무조건.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내 돈 들어가 있는데 완성시킬 거야? 아니면 그냥 3천만 원이라도 지금 더 안 넣고 그냥 지금 망할 거야? 라고 하고 선택하라면 지금
3천만 원 더 안 하는 게 맞죠. 어차피 망한다잖아. 근데 사람들은 아까워서 그 지금까지 쓴 돈 5천만 원이 아까워서 3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열심히 장사해 보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3천만 원까지 더 날리는 거지. 그런 거죠. 그때의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 메모로 간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3천만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망한다는 거지. 그래서 망한다는 걸 알았으면 더 안 해야 돼요. 근데 5천만 원이 너무 아깝지. 그 아까운 5천만 원이 이미 써버린 과거의 원가, 이미 써버린 과거의 원가, 메모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원가, 기회원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99%. 그리고 2번 이거 흐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구성 요거는 그냥 무조건 단골입니다. 객관식 시험의 단골. 그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18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18페이지. 그래서 쌤이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9페이지를 풀어와야 돼. 우리 교재 19페이지 가로넣기 위에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 가로넣기를 꼭 풀어서 오세요. 우리 광주에서 명문이잖아요. 다 해와야 돼. 아직도 쌤 그 온라인 수업 하는데 아직도 늦게 자고 새벽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핸드폰 때문에 놀다가 자고 페이스북 하고 그러면서 그런 친구가 아직도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온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도 코로나, 2학년 때도 코로나였어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자기 생활 잘하고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들 흐지부지하고 2시, 3시, 4시에 잘 때 여러분들은 꼭 12시에 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나서 식사하고 정상생활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늦게 자면 하루하루 본인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둘 수 없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힘든 시기지만 화이팅 하면서 자기 컨트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노트 정리 잘하세요. 바이바이.